안녕하십니까. 2022년 음악 유사성 판별 데이터 소개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사업 소개, 음악 유사성 판별 데이터 소개, AI 음원 분리 모델, AI 음원 체보 모델, 모델 결과 확인, 활용 서비스 예시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본 사업에서 수행한 과제명은 음악 유사성 판별 데이터이며 사업기간은 22년 6월부터 22년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하였으며 주관기관으로 투비원 솔루션즈를 필두로 참여기관으로 클래프, 한국음악콘텐츠협회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달성 목표는 음악 유사성 판별을 위한 AI 학습 데이터 구축입니다. 원시 및 원천 데이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구축 목적으로 설명 가능한 음악 유사성 판별 플랫폼에 사용할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해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총 2만 곡의 원천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시밀러 데이터는 원시 데이터 1000곡을 바탕으로 각 커버 형태 9종류를 만들어 총 10,000곡의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레귤러 데이터는 10,000곡의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2만 곡의 학습 데이터는 음원 데이터를 수집하며 데이터를 획득하고 파일과 어노테이션을 가공하는 데이터 가공 과정을 거쳐 저작 도구를 이용한 데이터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데이터의 구성 및 제공 형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시밀러 데이터의 커버곡 종류로는 총 6가지가 있으며 악기 편곡, 리듬 변경, 장르 변경으로 각 1개씩 제작하였으며 음색 변경, 템포 변경, 악기 변경 각 2개씩 총 9종류의 커버곡을 제작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밀러와 레귤러를 합친 총 11,000곡에 대한 메타 정보를 음악 저작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크롤링을 통해 메타 정보를 습득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습니다. 메타 정보로는 곡 제목, 작곡가, 작사가, 가수명, 앨범명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정제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정제 기준으로는 7가지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중복 음악을 제거하는 기준은 1절, 2절 같은 경우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구간을 제거하였습니다. 음원 메타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였으며 헤더와 트랙을 데이터로 사용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고 악기가 5종 이상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장르 변경 등의 편곡이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였고 그 후 커버곡 가능 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데이터 정제 프로세스는 PCM 음원 데이터 분석, MIDI 음원 메타데이터 설계, MIDI 음원 메타데이터 라벨링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데이터 가공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MIDI 데이터의 가공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트랙명 변경 및 불필요한 트랙을 제거하고 곡의 멜로디 트랙을 4채널로 통일, 변경하였으며 드럼 채널은 10채널로 통일,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멜로디, 리듬, 코드 트랙을 생성하고 소리가 나지 않는 도입부 등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노란색 빗금 표시 부분이 음이 발생하는 첫 이벤트 전 소리가 들리지 않는 부분을 표시한 것이며 빨간색 점선 표시가 왼쪽과 오른쪽 미디의 같은 지점을 표시한 곳입니다. 웨이브 데이터의 가공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미디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웨이브 파일도 전처리 과정을 통해 삭제해 주었습니다. 그 후 시밀러 웨이브는 음이 발생하는 첫 이벤트부터 고개 길이 마이너스 10초 구간까지 잘랐으며 레귤러 웨이버는 추출한 가사 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첫 소절 시작부터 60초 구간까지 잘랐습니다. 데이터 구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밀러 곡들은 장르, 곡, 타입으로 세분화하며 총 10개의 타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곡 폴더 내부에 10개의 타입 폴더와 1개의 가사 파일이 있고 각 타입 폴더 안에 미디, 웨이브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곡당 21개의 파일이 존재하는 형태로 준비하였습니다. 레귤러 곡들은 장르, 곡, 타입으로 세분화를 하되 시밀러 곡과 다르게 레귤러 곡의 타입은 오리지널만 존재하므로 각 곡 폴더 안에 한 번에 미디, 웨이브, 가사 3개의 파일이 있게 구축하였습니다. 메타데이터 저작 도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미디, 웨이브, LRC 3가지 소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이슨 파일을 만드는데 컨소시엄에서 자체 제작한 메타데이터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메타데이터 크리에이터를 구동하기 위한 환경 구축으로 폴더 내 시밀러는 총 21개의 파일을, 레귤러는 총 3가지의 파일을 폴더화하여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3가지의 소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이슨 파일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음원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 도구의 사용 방법으로 왼쪽 하단의 사진과 같이 메타데이터 크리에이터를 실행 후 송 타입에서 생성어 가져가는 메타데이터의 타입, 레귤러 또는 시밀러 및 소스 데이터들이 담긴 폴더를 선택해 줍니다. 다음으로 제이슨을 생성할 곡 폴더 경로를 선택해 줍니다. 이때 미디, 웨이브, LRC 3가지 파일 모두 준비가 완료된 구동 환경을 갖춘 폴더를 지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런 버튼을 실행하면 오른쪽 하단의 사진에서 빨간색 상자 표시와 같이 전처리 과정 후 제이슨 순서로 파일 생성이 진행됩니다. 미디 파일을 뮤직 XML 포맷으로 변환하기 위해 컴포저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미디 파일을 열면 악보 형식으로 제공해주며 XML 형식으로 파일을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컴포저4를 구동하기 위한 환경 구축으로는 XML을 제작하기 위해 앞에서 설명드린 전처리 과정을 거친 미디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전처리 과정을 끝낸 미디 파일을 통해 XML을 제작하여 미디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한 곡 내에 제이슨, 미디, 웨이브, XML 4가지 파일이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AI 음원 분리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원 분리 모델인 스플리터 모델은 파이썬 음원 분리 라이브러리로 보컬 및 여러 악기로 이루어진 혼합 음원에서 보컬, 각각의 악기를 분리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보컬, 드럼, 베이스, 어덜스로 이루어진 포스템스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스플리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필요 데이터는 믹스처, 드럼, 베이스, 보컬, 어덜스의 5개의 웨이브와 1개의 제이슨 파일입니다. 스플리터 모델의 데이터 준비 및
전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곡별 웨이브를 준비해 주는데 각 웨이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믹스처는 악기, 보컬을 분리하지 않은 원본 음원입니다. 두 번째로 드럼은 원본 파일에서 드럼에 해당하는 악기만 분리한 웨이브 파일입니다. 세 번째로 베이스는 원본 파일에서 베이스에 해당하는 악기만 분리한 웨이브 파일입니다. 네 번째로 어덜스는 드럼, 베이스, 보컬에 해당하지 않는 악기들을 분리 후 믹싱한 파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컬은 음원에서 사람 목소리만 분리한 웨이브 파일입니다. 제이슨 파일은 학습 및 검증에 필요한 CSV 파일 경로, 모델 파일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CSV 파일은 train, validation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CSV 파일은 5가지의 웨이브 파일의 경로 및 곡의 듀레이션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입니다. 스플리터 모델의 학습, 검증, 테스트 데이터셋의 정보로는 86개, 14개, 50개를 가지고 있으며 학습 환경 및 파라미터의 정보는 아래의 표를 통해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플리터 모델의 학습 코드와 테스트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원 분리 명령어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AI 음원 체보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원 체보 모델인 옴니자트 모델은 파이썬 음원 체보 라이브러리로 음원 파일을 입력으로 넣고 체보를 진행한 후 결과를 미디 파일로 반환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훈련시킨 체보 모델을 이용하여 간단한 명령어로 체보가 가능하며 지원하는 체보 유형은 뮤직, 드럼, 보컬, 코드, 비트의 5가지이나 본 과제에서는 드럼, 보컬, 코드 3가지 모델을 학습 후 사용하였습니다. 옴니자트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3가지 데이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옴니자트 보컬입니다. 옴니자트 보컬 학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곡의 웨이브, 곡 파일에서 사람 목소리 부분만 추출한 보컬 웨이브, 보컬 웨이브에서 별도 추출한 피치 라벨 3가지입니다. 옴니자트 보컬 학습을 위한 피처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른쪽의 이미지와 같이 폴더를 구성해 줍니다. 두 번째로 피치 라벨 폴더를 저장해 줍니다. 세 번째로 각각 학습, 테스트에 사용할 곡들을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폴더에 저장해 줍니다. 네 번째로 명령어로 피처를 생성합니다. 다섯 번째로 피처 폴더의 학습 및 테스트에 필요한 HDF 파일이 생성되면 학습 준비가 완료됩니다. 두 번째로 옴니자트 드럼입니다. 옴니자트 드럼 학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로 곡의 웨이브 파일, 곡의 미디 파일, 곡의 미디 파일에서 리듬 트랙만 별도 추출한 리듬 미디 3가지를 준비해 줍니다. 옴니자트 드럼 학습을 위한 피처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른쪽 이미지의 그림 1번과 같이 폴더를 구성해 줍니다. 두 번째로 1번 과정을 거친 폴더를 2번 그림과 같이 구성해 줍니다. 세 번째로 오디오에는 곡 웨이브 파일, 미디에는 곡 미디 파일을 저장합니다. 네 번째로 명령어로 피처를 생성합니다. 다섯 번째로 피처 폴더의 학습 및 테스트에 필요한 HDF 파일이 생성되면 마찬가지로 학습 준비가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옴니자트 코드입니다. 옴니자트 코드의 학습을 위해선 2개의 CSV 파일, 1개의 LAB 파일, 곡의 웨이브 파일, 미디 파일을 준비해 줍니다. CSV 파일의 생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콜디노 밤프 플러그인을 설치 후 소닉 비주얼라이저를 실행해 줍니다. 두 번째로 곡 음원 파일, 즉 웨이브를 불러와 줍니다. 세 번째로 콜디노 플러그인을 이용해 트랜스폼을 진행합니다. 네 번째로 CSV 파일로 임포트를 해줍니다. 옴니자트 코드의 피처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폴더를 구성해 줍니다.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은 명령어로 피처를 생성해 줍니다. 세 번째로 트레인 피처 혹은 테스트 피처 폴더에 학습 및 테스트에 필요한 HDF 파일이 생성되면 학습 준비가 완료됩니다. 옴니자트 모델의 학습, 검증, 테스트 데이터셋의 정보로는 180개, 30개, 90개를 가지고 있으며 학습 환경 및 파라미터의 정보는 아래의 표를 통해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옴니자트 모델의 데이터 학습 및 테스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 학습 결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성능 평가 지표로 신호대 왜곡비인 SDR을 이용하였고, 이는 SIR 오류와 SAR 오류의 합을 모두 고려하는 특징을 가지며 SDR을 통해 모델이 분리된 음원의 퀄리티를 평가하였습니다. 성능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음원 유사성 판별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원 유사성 판별 알고리즘으로 세 가지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크로마 커버 아이디로 커버곡 식별을 위한 다양한 크로마 및 음원 유사성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으로 QMAX, DMAX 커버곡 유사도 측정 함수를 포함하여 구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멜로디 쉐이프입니다. 멜로디 쉐이프는 피치타임 평면의 곡선 그래프를 기반으로 음원간 유사성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세 번째로 그루브 툴박스입니다. 그루브 툴박스는 그룹화된 리듬 피처, 마이크로 타이밍 피처를 이용하여 드럼 루프의 유사성을 인지하고 유사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웨이브 파일 기반 유사도 측정을 용도로 하는 크로마 커버 ID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목표 성능은 F1 스코어 0.58 이상으로 잡았으며 평가 결과 0.99가 나왔습니다. 미디 파일 기반 유사도 측정을 용도로 하는 멜로디 쉐이프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목표 성능은 F1 스코어 0.58 이상으로 잡았으며 평가 결과 멜로디 0.99, 코드 0.99, 두 가지의 평균인 0.99가 나왔습니다. 그로버 툴박스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목표 성능은 F1 스코어 0.58 이상으로 잡았으며 평가 결과 0.99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컨소시엄에서 자체 개발한 음원 유사성 분석기 프로그램의 시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유사성 분석기를 통한 유사성을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구동 환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유사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트랙 타입을 설정해 줍니다. 본 영상에서는 리듬 타입의 유사성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맨 위에서 원본이 되는 미디, 원본 미디를 설정해 줍니다. 세 번째로 커버곡 미디가 있는 폴더 경로를 설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런 버튼을 누르면 유사성이 측정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활용 서비스 예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으로 최근 음악 유사성 판별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악은 대중성이 높은 저작물이지만 표절 판단의 근거가 매우 복잡하며 법원의 판단과 무관하게 대중의 여론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표절 판단의 근거인 곡의 유사성이나 원곡의 창의성은 판단 근거를 객관적인 지표로 명확히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번에 개발한 음악 유사성 판별 데이터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악 유사성 판별 서비스입니다. 이는 음악의 멜로디, 리듬, 화성, 세 가지의 구성 요소 단위의 세밀한 유사성 판별을 통해 유사성 판단 근거 및 구성 요소별 유사도 수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곡을 검색, 세밀한 유사 음원을 추천 및 분류하는 서비스를 통해 진보된 음원 검색 및 추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표절 음악 방지 서비스입니다. 이는 음악 창작물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 음악 유사성 판별 기반 표절 검사를 실시하여 표절 음악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악 유사성 판별 데이터를 통해 마인드맵에서 제시한 다양한 분야와 활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